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뉴스에 참 대단히 의미 있는 뉴스가 쏟아져 왔습니다. 일단 제가 CNA를 보고 있다가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매스컴을 보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뜬 것이 이거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5월까지 트럼프 김정은을 면담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 기사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또 김정은은 트럼프를 강렬하게, 다시 말해서 열망하고 있다. 만나보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런 CNN의 그 자막도 떴습니다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이 지금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임재훈의 노원천하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저희 본인의 TV를 찾아보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어떤 TV나 매스컴이나 어떤 사람들이 뭐 평론가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생소한 사람이죠. 제가 이 TV를 방영 지금 하면서 이 댓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이 사람은 덧보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막 많은 악플이 막 올라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플을 많이 다신다는 것도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악플 많이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악플도 저에 대한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추구하는, 또 여러분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니까 말이죠. 악플과 또 칭찬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다 두 가지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오늘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그 변화가 무엇일까? 이후의 변화. 이거죠. 이거.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으로 보냈던 특사와 거기에 대한 감언과 이 김정은의 적극적인 어떤 열망이 담긴 특사를 미국으로 보냈고, 그 특사의 그 내용이, 특사가 그 미국에 가져간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향후 핵실험 중지, 또 미사일 실험 중지 등등을 약속하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은 김정은이라고는 잘못됐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의 실력자가 된 최고의 지도자로 그 이름을 올린 이후에 제일 먼저 접하는 대통령이 바로 트럼프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죠? 최고로 제일 먼저. 그러면은 트럼프가 가장 먼저 김정은을 정상으로서 대접하고, 또 어떤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첫 번째 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이 핵실험, 다시 말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어떤 핵 전력에 관한 일체의 실험을 중지하겠다라는 그 전제를 깔면서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만나 가지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든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같이 협력해서 지금 북한의 이 목을 재고 있죠. 자, 이 숨통을 지금 재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북한이 트럼프를 만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 자, 만났다라는 게 단순히 비핵화라든지 핵 전력 그 실험, 그것을 강화시키는 어떠한 실험도 멈추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을 이걸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 비핵화라는 것을 화두로 던졌다는 건 무언가 하면 이 비핵화에 대한 이 화두를 던질 수 있을 만큼 미국이 북한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죠?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비핵화라고 그러는 것이 이것이 합리적이고 미국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이 북한 김정은에게 그러면은 이 한반도 일체의 이 비핵화를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일체의 이 군사 전략적인 일체의 그 관계, 이것을 미국이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것은 비유해서 얘기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은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물러가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죠. 미군 철수라든지 그들의 군사력을 완전히 북을 위협하지 않는 선까지 이 밀어내는 방법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방법과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안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이제 미국이 지금까지 70년간 지금 이 관계가 북한과 미국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은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이 태평양과 이 동아시아 이 극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어떤 군사 전략의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물릴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죠? 물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립이 그렇게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면 자, 그렇다면은 자,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봅시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다.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중국은 북한의 숨통을 끊으려고 지금 옥죄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과감한 발상으로 만나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들어올 수가 없다면은 여기서 이 충돌 과정, 이 충돌을 이게 형성되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이 충돌을 현재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북한의 논리라면은, 그렇다면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일체 여기까지 북한까지 비유하자면 비핵화를 했을 때에 주변에 전부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에서 이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거라는 얘기냐는 얘기. 자, 여기까지 이 얘기가 접근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일본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다 합시다. 자, 이 한반도가 어디까지 있죠? 이 한반도가 비핵화가 된다면은 이 한반도의 핵 우산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핵이 없다면은. 자, 미국한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한테 이 핵 우산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공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상 이루어지지 아직 실천되지 않고 까마득한 얘기인 같지만은, 자, 전제가 뭐냐면은 비핵화란 말이죠. 이 얘기의 존재.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제의 요즘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를 했다면은 반드시 핵 우산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과거에 김일성이가 얘기했듯이 이 한반도가 영세 중립국화 된다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공상이죠. 그렇다면은 어찌하든 간에 여기가 미국의 요구대로 비핵화가 된다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 여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과 소련과 중국의 지금 이해관계가 여기서 한반도에서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라는 것을 일단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은 모든 것을 얘기한다라는 그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강대국은 누굽니까? 미국이죠. 자, 누구 말 맞다나 붙으려면 강한 놈한테 붙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이 숨통을 조여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의 어떤 이것을 위해서 비핵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뭐 이쪽 어떤 건 미국의 어떤 양보를 통해서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면은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는 한 같으면은 북한이 미국한테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전략적인 이익을 제공해야 되죠. 이 북한이 지금까지는 중국과 러시아와 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순망치안으로서의 북한의 존재.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버렸죠. 그죠?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이익에 같이 편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죠? 이 얘기까지 얘기가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회담에서. 자, 이것까지 지금 테이블 협상에 올려놓고 어떤 이해관계가 충분해야만이 가장 북한의 위협이 되고 북한 체제의 그 어떤 위협이 되었던 이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자면은 북한과 미국이 이익을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유해야 되죠. 그죠? 공유해야만 이 체제가 보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보장하지 않고 이 북한의 그 고유한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뭘 하자라고 그런다면은 이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뭐 아니라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떤 이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이 패권을 다투는 이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얘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재의 중국이 북한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그 어떤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상충하지 않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김정은이가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보장된다면은
비핵화의 길은 열리게 되죠. 그죠? 보장이 된다면. 단지 이제 그 조건에는 이런 게 있겠죠. 미국과 이 회담에서 미국의 이 북한의 이 김일성 가계 정권의 어떤 그 안전 보장, 그것 또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죠. 필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핵을 가진 인도, 핵을 가진 파키스탄이 있잖아요. 그죠? 핵을 가진 파키스탄. 전략적 이익만 미국에게 던져준다면은 파키스탄과 인도와 똑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그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이 제공하고 있는 이익, 그죠?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익보다 이익 이상의 이익을 북한이 미국에게 던질 수 있다. 미끼를 던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건 굉장한 거죠. 일본의 안정과 여기의 안정과 이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하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저거라든지 등등, 또 중국이 절대로 싫어하는 이 북한과 이 미국과 이거의 어떤 그 국경을 접하기 싫어하는 그 어떤 딜레마, 그런 문제라든지 굉장히 큰 미끼가 있잖아요. 그죠? 미끼가 큰 고기가 한 마디, 이 대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어가. 이걸 지금 김정은이가 던지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이 던지고자 하는 미끼는 굳이 이 남한에게 걸고 있는 그거 이상을, 다시 말해서 그것만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그 전략적인 이익 이상을 미국에게 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어떻든 간에 만약에 지금 내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과 정상회담이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은 또 지금 현재의 미국이 중국과 이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성립이 된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그러한 변화가 충분하게 김정은이가 미국에 던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던지는 만큼 이 비핵화라고 던졌지만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일종의 저것도 있겠죠. 핵 동결이라든지 여기 이 선에서 멈추게 한다든지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서로 나쁘게 지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명분을 통해서 어디까지나 미국은 세계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국가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미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지역에서 중국에게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장 심각한 그것이 이 동아시아에서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미국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미끼를 던지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은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유튜브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유튜브 TV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임재훈의 이 논천하에서는 항상 이 역학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게 김정은의 사주거든요. 요 김정은의 사주입니다. 내가 그랬죠. 임술개축 병신 갑오시를 가진 이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진짜 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진짜 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진짜 운이 3년이면 끝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요. 3년 39이면 운이 바뀌어 들어오거든요. 39세. 자, 운이 바뀌어 들어오는데 이 3년이 이게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운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무술년이 돼서 인호술 합의되어 가지고 이 개와 임을 상당히 억누릅니다. 어려웠던 일을 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오래 만난다고 그랬단 말이죠. 오래 만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다란 말이죠. 이 회담, 트럼프 회담 있죠. 자, 5월, 6월, 그죠? 5월, 6월. 요 사이에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이 김정은이에게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과 누구 사이에? 북한 사이에. 매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이미 이 얘기를 이미 했었거든요. 오래전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벌써 했었거든요. 평창 올림픽 올림픽 기간 중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재밌죠? 이 상황은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이 핵 문제, 이 북한의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그것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충분하게 미국이 압박을 통해서 충분하게 북한에게 압력을 넣어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을 선언한 후에,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언한 후에 미국과 북한이 어느 순간에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손을 잡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이 어떤 굉장히 전략적인 굉장히 큰 판도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그것은 이것에 이제 부정이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있으면 연속 도미노 일본의 핵무장이 있다. 뭐 등등 그렇게 이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 북한이 무장하고 있는 이 핵무장을 어떻게 다루어서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하는 것은 차후의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급격하게 미국과, 다시 말해서 이 얘기의 결론은 미국과 북한이 어쩌면 급격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던지는 미끼는 바로 이런 미끼거든요. 이런 미끼란 말이죠. 자, 거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지도자,
정치인들의 능력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렇게 급변하여서 가는 이 과정에서의 차후에 우리가 나갈 길을 대한민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 방법은 좋은 길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러는 과정에서 이 김정은이 사주가 말이죠. 요렇게 되는데 임술, 개축, 병신, 가부 요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사주의 특징이 말이죠. 이 식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식상이 강하면은 이 좋은 호운을 거치지만은 나중에 그 이름이 허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더래요. 헛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실권, 지금 굉장히 강한 실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권력자로서 어떤 적으로 뭐 이선으로 물러난다든지 나중에 이름만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영국의 여왕이나 여왕제도 비슷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지금 흘러가는 게 사오미 이렇게 대운이 남방 화지로 흘러가거든요. 한 30년, 이 진짜 운만 지나면 한 30년간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운이 좋지만은 이 좋은 운이 들어오지만은 뭡니까? 이것이 허브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한반도 상황, 앞으로 징계될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트럼프와 김정은이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의 이후의 변화가 어떤지를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어땠는지 여러분들 이제 판단하시고 괜찮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